하여튼 분수함수는 이렇게 바꿔서 하시면 돼요. 자, 5를 좀 더 가르쳐 줄까? 이런 문제는 잘 나오진 않을 텐데 혹시 이제 삼각함수 분수 삼각함수 중에서 뭐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다고 쳐봅시다. 이거 풀기 난감해요. 뭐로 하면 좋을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도 사실 난감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어요. 마이너스로 할까요? 이런 문제들. 이런 것도 이제 스킬을 좀 배우시면 좋은데 난감해요. 그래서 어떤 난감함이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푸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인 x, 코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를 해서 이렇게 치환을 한 다음에 뭔가 하나의 문자로 계속 바꿔나가는 과정을 택하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해져요.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스킬 중엔 이런 스킬도 있어요. 여기에 2분의 1배를 해줘요. 그럼 여기가 2배가 되지. 그렇죠? 이거는 생각하기는 선생님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선생님도 분명히 아마 다음에 지나면 또 까먹을 거야. 그럼 사인 x가 2개 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사인 x 하고 하나는 코사인 x를 더해주고 하나는 코사인 x를 빼줘요. 이런 생각을 누가 해? 생각하기 어렵죠, 그죠? 2분의 1의 인테그랄 요거 하면 얼마예요? 1 되죠. 그래서 1 돼요. 그리고 여기인데 여긴 사인 x, 코사인 x인데 이렇게 되죠. 요거 미분하면 여기 나오죠. 사인은 미분하면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네요. 마이너스 형태. 코사인은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나올 거야. 그지? 얘는 그대로 나오고 얘 미분하면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가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딱 이 모양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적분하면 2분의 1은 앞에다 두고 요거 적분하면 x 이렇게 되고 여기 마이너스 ln 절대값 사인 x 더하기 코사인 x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 적분도 여기가 만약에 아까처럼 뭐 여기가 1 더하기 코사인 x 여기가 사인 x 그러면 미분하면 탁 나오죠. 근데 하나가 그렇게 안 나오면 굉장히 복잡한 여기에 1만 되려도 아주 예쁜 함수가 돼요. 몇 분 어렵지 않죠. 근데 여기가 1이 아니라 사인 x만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푸느냐, 사실 이거 풀이법의 팁이 사실은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팁이고 이 문제는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요거의 팁을 여기다 적용하면 굉장히 써먹을 만해요. 어떻게 쓰냐면 이런 부분 분수의 형태를 생각해 보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쉬운 방법은 아니죠. 똑같은 형태의 A배를 해. 그 다음에 더하기
이건 어떤 걸 먼저 쓰든 상관없어요. 여기는 미분한 형태를 쓰는 거예요. 여기 미분한 형태를 쓰는 거예요. 코사인 미분하면 뭐가 되죠? 코사인 x가 되죠. 코사인 x. 요건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되죠. 요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분모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분모는 신경 안 써도 되고 요걸 연립해서 얘가 나오면 돼요. 그래서 해봅시다. 사인 x는 어떻게 되냐면 a 마이너스 b를 하면 3이 나와야 되고, 여기는 a 코사인 x, 여기는 마이너스 b 코사인 x니까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푸시면 돼요. 그럼 둘이 더하면 2a는 마이너스 2니까 a는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b는 얼마가 나오죠? b는 마이너스 4가 나오나요? 마이너스 4가 나오네요. 그쵸?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정말 한번 만날까 말까 한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갑자기 나오면 되게 난감해져요.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럼 딱 이 형태가 되죠. 인티그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마이너스 1 나오고, 여기는 빼기 4에 사인 더하기 코사인 분의 코사인 빼기 사인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 적분하면 마이너스 x 되고, 여긴 마이너스 4에 ln 사인 x 더하기 코사인 x 이렇게 풀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식하게 어렵게 아이디어를 구하지 말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선생님 생각엔 이게 훨씬 좀 편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은 모양이 없어지지 않잖아, 그지? 그러니까 모양이 그래서 여기선 적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여기는 2차식은 미분하면 1차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1차식 형태로 해서 자기 자신이 나오는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데, 얘는 자기 자신이 나오는 형태가 나올 수 있어서 여기는 그냥 분모는 이렇게 놓고 A에 하나는 자기 자신의 형태로 똑같은 애, 하나는 미분한 애,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연립하면 되니까 a 더하기 a 빼기 b가 1이고 코사인은 없죠. 그러니까 a 더하기 b가 0이어야 돼요. 그쵸? 이거 연립해서 풀면 a도 2분의 1이고 b도 2분의 1이죠. 그쵸? 그래서 a, b 2분의 1이니까 그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1 더하기 뭐 이렇게 해서 a가 2분의 1이니까 앞에 2분의 1 빼면 여기가 1 될 거고 해서 아까랑 결과가 똑같이 나와요. 이게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해요. 아까처럼 두 배에서 뭐 이렇게 슉 하면 이거는 아무나 그렇게 풀어도 되겠네. 이렇게 풀 수 있는데 만약에 친구들이 혹시 물어보면 그렇게 풀어주세요. 이거는 두 배로 해서 2로 끄집어낸 다음에 그 뭐 완전히 그 새로운 느낌. 이제 수학은 좀 잘난 척해도 되는 민지 있어 보이죠? 그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정적분 들어가면 나오랜데, 정적분 들어가면 나오랜데 이제 삼각체험법이라는 게 있어요. 삼각체험법은 어떤 의미에서는 많이 쓰기는 하는데 학교 시험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높고 수능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요렇게 돼 있는 식. 요렇게 돼 있는 식이죠. 그럼 이제 여러분은 이제 요렇게 푸는 거죠. 너는 t야 이렇게. 요거 t로 넣으면 더 예쁘겠네. 요거는 dt야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 이게 우리가 치환적분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치환적분이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쓰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이제 치환적분이에요.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t를 내가 만약에 gx라는 함수로 치환을 하면 gx라는 함수로 치환을 하면 dt는 어떻게 돼요? g'x dx가 되겠죠. 잘 따라와야 돼요. 그럼 이걸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식으로도 갈 수 있죠. 이런 치환은 또 너무 어려워. 이건 뭘로 넣을 건데? 그렇죠? 이걸 함수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를 하나의 변수로 바꾸는 거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교육 과정에서도 오케이 이건 되게 좋아하는. 근데 만약에 하나의 변수를 어떤 함수로 두는 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교육 과정 내에서 이제 수능 같은 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최근 이제 출제되고 있는 경향 중에서 최근에 이제 몇 년 전에 역함수의 접근법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그걸 함수로 나왔기 때문에 물론 알려는 줬어. 물론 선생님이 역함수 미분법 할 때 여러분한테 슬쩍 얘기했었어요. 이렇게 x 값을 함수로 주면 역함수에 대한 얘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역함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쓱 넘어갔었는데 나중에 이제 문제를 보면 좀 나오겠죠. x라는 어떤 값을 함수로 줘. ft 이렇게 주는 거야. 우린 보통 x 값은 x 값으로 알고 있잖아요. 상수 값으로 느껴지잖아요, 그지? 근데 x 값을 함수로 주면 그거는 역함수로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버려요. 역함수 관계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역함수도 사실은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하나를 풀어주긴 할 건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쓰죠. 이거는 사실은 좀 까다로운 문제예요. 이 중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이런 문제예요. 이렇게 되는 문제. 그럼 루트 x를 t로 치환하면 저번에 한번 해줬어요. 선생님이 이제 치환을 할 때 이렇게 치환할 때 규칙 이렇게 적어주고 하나는 변수가 다 없어져야 된다. 하나는 치환한 문자가 늘어나도 상관없다. 두 번째 건데 이게 바로 두 번째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한번 노트 이렇게 보면 앞부분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치환적분법 할 때 첫 번째는 치환한 변수로 다 없어져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 치환된 문자가 더 많이 나오는 건 괜찮아 라고 얘기하면서 선생님이 그때 예시를 준 게 이게 루트 x였어요. 그쵸? 이런 건데 이게 사실은 두 번째 그 방식이 사실은 되게 까다로워.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쉽지 않고 이거는 선생님도 그렇고 누구든 그렇고 대부분 다 어려워요. 아마 학원 강사들은 매번 해야 되니까 잊어버릴만 하면 또 수업하고 또 수업하다 보니까 기억을 할 수 있는데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쉽진 않아요. 이거는 그래도 조금 나아요. 얘를 t라고 치환을 하면 풀이법이 이제 두 가지로 나가는데 하나는 어떻게 나가냐면 x는 t제곱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하나의 문자로 치환 안 하고 함수로 치환했죠. 이게 바로 이 방식이에요. 알겠어요? 이게 이 방식이에요. 그럼 dx는 dt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t에 대한 내가 치환하고자 하는 변수가 늘어난 거죠. 만약에 이거를 그냥 이렇게 놓고 치환을 하면 얘는 2분의 1이니까 2 루트 x분의 1 dx는 dt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dx는 2 루트 x dt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지? 내가 치환한 문자가 아닌 문자, 그러니까 치환한 문자로 다 변환돼야 되는데 안 변했잖아, 그죠? 근데 다행히 얘는 루트 x니까 t로 치환을 다시 할 수 있죠. 그래서 et, dt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예쁘게. 그러니까 이 방식도 가능하고 이 방식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 식은 어떻게 바뀌냐면 이거랑 ft 곱하기 t d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형태를 딱 보는 순간 여러분은 뭐 생각해야 돼요? 부분적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형태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다항식이면 뭐 하겠지만 이게 다항식이 아니라 지수함수, 뭐 삼각함수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적분, 미분, 미분, 적분 그대로 해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부분적분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적분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사실은 이 형태의 적분이 이 형태의 치환 적분이 사실 그렇게 쉽지 않다. 그걸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건 옳지는 않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각치환법은 내가 알기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야. 그러니까 치환적분법은 나와 있지만 삼각치환, 로그치환은 나와 있어요. 로그치환은 이런 건 배웠잖아, 그지? 이런 건 배웠어요. 이게 ln fx를 미분하면 이게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되돌아가는 거는 충분히 배웠어요. 근데 삼각치환법은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삼각치환법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문제에서는 계속 여러분이 풀게 되겠지만 수능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삼각치환법의 대표 유형이 뭐냐면 이거는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전혀 상관없어요. 위에 있는 걸로 할까요? 아래에 있는 걸로 할까요? 위에 있는 걸로 할까요? 위에 있는 걸로 할까요? 요 형태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대표 형태고 이게 두 번째 대표 형태는 t제곱분의 1은 적분하기 쉽죠? 그렇죠. 근데 분모에 1만 붙으면 적분이 진짜 까다로워져요. 아이고, t제곱이 아니라 x라고 합시다. 그래서 루트 안에 1-x 제곱이 나오면 이제 여러분이 이거는 삼각치환을 씁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각치환은 어떻게 쓰냐면 x를 사인 세타로 놓으시면 돼요.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나와 있으면 x를 탄젠트 세타로 치환하시면 돼요. 이게 사실은 이 형태랑 이 형태가 사인 함수와 코사인, 그러니까 탄젠트 함수의 역함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치환을 하는 건데 우리는 삼각함수의 역함수를 배운 적도 없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죠. 1번 같은 경우에 접근을 해보면 이쁘지 않네. 분의 1로 할 걸 그랬나? 분의 1로 합시다. 괜찮죠? 빨리 계산하고. 빨리 계산. 어쨌든 얘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게 더 간지가 난데 간지나요? 아니에요? 간지 않나요? 자, 이렇게 씁시다.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D세타니까 코사인 세타 D세타.
세타 디세타 이렇게. 됐죠? 요거는 코사인 제곱 세타죠. 루트 씌우면 코사인 세타. 그쵸? 따라서 이거랑 이거랑 이게 약분돼요. 그래서 이거랑 디세타가 되죠. 예쁘게 나와요. 예쁘게 나와요. 코사인이 음수인 건 생각 안 해도 돼요. 응? 코사인이 음수일 땐 생각 안 해도 돼요. 생각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이 사인에 대해서 코사인의 값이 부호가 같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부호 범위가 이렇게 세타로 이사분면 값이면 이사분면 값으로 그냥 튀어나오면 돼요. 이거는 우리가 사인 코사인 미분할 때 얘 부호에 따라서 얘가 바뀌거나 그러진 않잖아. 어떤 의미랄까? 봅시다. 절대값으로. 절대값으로 풀어본 적이 없는데. 풀어본 적이 없어요. 절대값 생각하는 게 맞기는 맞겠네요. 맞기는 맞고 코사인 세타 디세타 하니까 음수 마이너스 세타 디세타 세타에 대해서 약분하면 함수로 나오는 거니까 양수 부분을 택하겠다는 거고 절대값이 되고 이쪽에서 그냥 선생님도 습관적으로 그렇게 풀고는 있어요. 근데 절대값으로 생각해서 푸는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이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 정적분에서 나오고 정적분에서 보통 1사분면 정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잘 나오지는 않는데 아마도 적분 구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생각해 봐야 될 수도 있겠네요. 오늘 좀 고려해 볼게요. 오케이, 땡큐, 고마워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x를 탄젠트 x로 놔요. 세타. 그럼 d세타는 dx는 시컨트 제곱 세타 d세타 이렇게 바뀌죠? 어제 축구를 해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네. 미들이 수업 이러면 깨는데. 자,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분의 1 곱하기 요거는 시컨트 제곱. 여기도 부호를 여기는 부호를 고민할 필요가 없죠. 여긴 시컨트 제곱이 되죠? 그래서 요거랑 여기랑 또 약분돼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바뀌죠. 그냥 여기까지 간 김에 좀 더 갑시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거 좀 정리를 해볼까요? 세타 아니라 t든 이건 상관없어요. 이거 선생님이 세타라고 그냥 한 거고. 이건 분모에만 있어야 돼. 분모에 써줘야겠다. 이렇게 적분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좀 확장돼서 여기가 1이 아니라 A가 되면 이렇게 약들을 치환을 해요. 그럼 제곱하면 A 묶어낼 수 있죠. 그래서 루트 A로 묶어내서 저 형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되면 세타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적분에 들어가면 거의 안 나오는 만약에 이런 적분이 있다고 쳐봅시다. 아까 선생님이 유리함수 이렇게 막 설명해 주면서 2차 함수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대부분의 적분은 요거를 미분하면 여기가 나오는 형태예요. 그게 주어지는 게 가장 맞아요. 어떻게든 꾸미든 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1차 함수, 2차 함수, 1차 함수는 상관없고 조금 더 요거 말고 예시를 하나 조금 더 들어줄게요. 어쨌든 간에 자 요렇게 돼 있어. 요렇게 돼 있으면 이거 어떻게 이렇게 여기가 조금 쉽게 하려고 2x 더하기 3으로 합시다. 2x 더하기 3으로 합시다. 그럼 이건 어떻게 적분하냐면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1분의 1 dx가 돼요. 그래서 x 플러스 1을 한 번 치환해. x 플러스 1을 예를 들어서 t로 치환해요.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t 제곱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바뀌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치환해요. t를 탄젠트 세타로 치환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 형태거든. 맞아요? 빨리 저 플러스 1이 여기 플러스 1 여기가 어차피 하나의 함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걸 한꺼번에 탄젠트 세타라고 해도 돼요. 아, 2여서. 2인가요? 여기 2인가요? 2. 그럼 여기가 2니까요. 여기가 루트 2 탄젠트 세타로 치환하시면 돼요. 이렇게. 틀린 거면 빨리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 이게 하다 보면 여기 안 보이더라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치환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여기서 이렇게 치환을 하는 것도 방법이 돼요. 여기가 이제 만약에 뭐 2x 더하기 1이다 그러면 이렇게 치환을 해서 하는 게 조금 더 깔끔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2차 함수분의 1인 함수는 적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계속 어렵냐?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교할 게 있는데 이건 좀 그러네. 어렵네요. 어렵네요. 자, 그럼 이런 적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또 저 형태는 아니라서 탄젠트로 치환하기는 좀 그렇죠, 그죠? 여기가 깔끔하게 1차항이 없을 때 1차항이 있으면 그것도 난감하고 1차항이 있으면 일단 뭐 바꾸는 데까지 바꿔야 돼요. 1차항이 있어도 할 수는 있어요. 계속 이제 확장이 되니까.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방식으로 여기 1차항이 있어도 사실은 그렇게 똑같은 식으로 전개가 될 거예요. 얘를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1차항이 있으면 이 1차항을 미분한 형태의 요 개수가 곱해져 있는 형태로 막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뒤에 상수만 빼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x제곱 아까 했던 것처럼 2x 이번엔 2로 합시다. 2로 돼 있고 여기가 뭐 3x 더하기 4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는 미분하면 2x 더하기 2가 나와서 결국 x 더하기 1이라는 모양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를 3x 더하기 3으로 바꾼 다음에 1은 빼버리는 거야. 이렇게 빼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 이 적분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리함수에서 너무 걱정하지 않을 게 이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 테니까 이 안에서 대부분 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는 범위 내에서 풀릴 거예요. 그럼 요거는 2x에 대한 거로 바꿀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2분의 3으로 묶어내면 이렇게 돼서 요건 lnx로 바뀔 거고 요거 미분하면 요식이 나오니까 그쵸?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천상 삼각지형법을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저걸 배우고 나면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조금 할 수 있게 돼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그러니까 유리함수에서 여러분 그렇게까지는 어렵게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어렵게 나와도 이제 여러분은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쪼갠 다음에 필요한 거 나누고 차수가 높으면 무조건 나눠서 상수 빼내고 이렇게. 그리고 2차 함수까지 만들어낼 수 있으면 만들어내고 3차 함수? 3차 함수는 생각하지 맙시다. 3차 함수는 인수분해가 되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다음은 이제 정리해 놓기로 했는데 정리가 없네요. 이거 좀 설명을 해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거 설명을 합시다. 자, 다음은 이제 요런 거일 때 자, 이 중에서 이제 n이 1일 때 1일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n이 1일 때 지금 무슨 수? 홀수일 때 그러면 인티그랄 사인 제곱 x 코사인 x 이런 문제라면 딱 느낌이 오죠? 그죠? 사인 x를 치환하면 코사인 x가 됩니다. 사인 x를 치환하면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인티그랄 t 제곱 dt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어요. 좀 어려워져서 이건 어떻게 풀까요? 이건 어떻게 풀까요? 요거로 푸는 거예요. 이게 n이 홀수일 때 얘가 제일 중요해요.
알았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짝수가 되죠. 짝수가 되죠. 뭐 2든 4든 뭐 6이든 상관없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바뀌죠. 여기가 4면 여기가 2가 될 거고. 아까 선생님이 시컨트 6제곱 할 때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제곱 빼고 4제곱이면 제곱의 제곱으로 가서 제곱을 치환시켜버리는 거, 바꿔버리는 거. 그 다음에 코사인 x dx. 그럼 이제 사인 x를 t로 치환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전기가 나가요. 그렇죠. 이게 이제 1번 형태고 이게 1번 형태고 2번 형태에서는 이제 n이 짝수일 때예요. 생각해보니까 저것도 애매하긴 하네. 제곱, 네 제곱. 홀수면 어떻게 되지? 잠깐만, 하나만 지금 생각해볼게. 홀수면 어떻게 될까? 제가 홀수면 sin x 여기가 되고 홀수가 되니까 홀수가 되면 이렇게 또 sin x로 하면 돼. 자, 만약에 m이 홀수면 이번에 이거랑 똑같이 하면 되죠. 얘가 짝수고 얘가 홀수면 똑같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m이 홀수인 경우도 뭐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럼 사인 하나만 끄집어내고 사인 하나에 대해서 코사인으로 다 치환을 해버리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사인을 치환했지만 이제 코사인을 치환하면 되죠. 그죠? 사인이 하나가 동떨어져 있으면. 그러면 이제 n이 짝수인 경우가 되는데 코사인이 이제 제곱이 되는 경우인데 그럼 코사인이 짝수라는 건 이런 형태가 되는 건데 이 형태가 사실은 좀 난감하기는 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꾸냐면 2분의 왜 붙었지? 원래 붙나? 2x 이렇게 붙죠. 요걸 좀 많이 써서 해요. 요거. 아니면 이런 식으로. 조금 난감해요. 이게 난감한 게 코사인 하나를 이렇게 치환을 하려고 그러면 코사인 x dx 사인을 t로 치환하려면 코사인 x dx 하나가 필요하죠. 그죠? 그럼 남는 코사인 x 하나를 처리할 수가 없어. 처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를 이제 이렇게 치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바꾸면 코사인 2x가 튀어나오죠. 근데 여긴 사인 x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좀 난감해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 이 방법을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티그랄 이렇게 바꾸는 거죠.
우리가 저번에 사인 제곱에 대해서는 또 한 번에 휙 바꿔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좀 바꿔서 사인 EX에 대해서 이거 적분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만약에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예전에 한번 좀 어떤 문제집에서 본 것 같아서 좀 해줘야겠다 싶어서 좀 정리해주고 있는 건데. 만약에 여기가 4제곱이고 여기가 제곱이면 여기가 4제곱이고 여기가 제곱이면 반대로 하시면 되고요. 이 방식을 쓰시면 되고 여기가 4제곱이고 여기가 제곱이면 여기는 사인 제곱을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사인 제곱 x 코사인 제곱 x 다른 방식으로 해보셔도 돼요. dx가 돼서 사인 제곱 x는 어떻게 바뀌냐면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로 바뀌고 사인 제곱 코사인 2x는 2분의 사인 2x의 전체 제곱 dx로 바뀌어서 그렇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한 거는 아까 한 것처럼 하면 되고 요거랑 요거랑 한 거는 코사인 2x가 홀수니까 저거 이용해서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좀 복잡하니까 여기까지만 좀 생각해 놓으세요. 아셨죠? 여기 하나 있으면 하기 쉽죠. 사인 x 코사인 x면 도리어 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요거는 잘 나오는 접근이에요. 사인 x 코사인 x. 요거 그냥 바로 치환 접근 하시면 그냥 바로 돼요. 요것도 가끔 나오는 접근이에요. 그렇죠? 요것도 가끔 나오는 접근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그냥 치환해서 바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랑 요게 기본이다 이렇게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랑 요 정도가 기본으로 하면 웬만큼 몇 차례가 돼도 그냥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아까처럼 시컨트 6제곱 x dx다 그러면 제곱 끄집어내고 탄젠트로 미분하는 값이구나 라고 해서 시컨트는 또 탄젠트로 바뀔 수 있구나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 왠지 막 여러분이 한테 막 가르쳐 주시다 욕심에. 자, 어쨌든 이렇게 하고 한 문제 조금 지나가긴 했는데 한 문제 좀 풀어봅시다. 여기까지 됐어요? 이거는 한번 풀어볼래요? F0이 이렇게 돼 있나? 그리고 fx (1인) 함수 fx를 구해보세요. 일반적인 수학 문제는 아니에요.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렇게 한대요. 양변에 exponential x를 곱해준대. 누가 생각해? 그럼 이 식이 드디어
놀랍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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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워요. 그러면 이걸 적분하면 2x제곱 fx를 적분하면 이게 상수가 나와요. 이 0 집어넣으면 f0이 2라 그랬으니까 0 집어넣으면 1이고 f0이 2라 그랬으니까 여기 0 집으면 1 되죠. 1 더하기 c가 1이에요. c가 1이에요. 그래서 여기 1로 쓰면 되죠. 따라서 fx는 1 플러스 x분의 1이에요. 말이 편. 근데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는. 똑같네. 이렇게. 여기까지는 생각할 수 있죠. 그다음 나눠요. 그다음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줘요. 이렇게. 그럼 얘가 미분하면 얘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풀어도 돼요. 이건 이제 꽤나 까다로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한 번쯤 선생님하고 이게 재미로 삼아서 이런 게 이제 미분 방정식이라는 건데 이런 방정식들을 이렇게 만족하는 함수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선생님 맨 처음에 조금 몇 문제 더 가져왔는데 생각해서 해주면 좀 그럴 것 같고 갑자기 미안해서 못하겠어요. 자, 하나 더 해봅시다. 하나 더 해봅시다.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런 아이디어죠, 저런 아이디어. 여기가 플러스였으면 곱의 미분이잖아. 이런 건 이제 여러분이 딱 눈에 보시면 할 수 있어야 돼요. 미안. 여기가. 이거 보면 딱 느낌이 오죠? 딱 느낌이 와야 돼요. 알겠어요? XFX의 도함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프라임 있어. 얘는 이렇게 한대요. 양변에 x제곱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x분의 fx를 미분한 형태예요. 미분하면 x제곱분의 얘 미분 얘 가만히 있고 그렇죠? 얘 미분 프라임 x 얘 가만히 있고 마이너스 그죠? 얘 미분 얘 가만히 있고 그죠? fx를 요것도 사실은 요거는 간혹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x에 대한 어떤 조건이 있을 거고 간혹 가다가 이쪽에 x제곱이 붙어 있을 확률도 높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럴 땐 식의 변형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형태를 자꾸 눈에 익히셔야 돼요. 미분한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눈에 익혀놔야 식의 변형을 하기가 되게 편해져. 특히 이런 문제들 이렇게 푸는 방법,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지만 이거는 사실 우리가
오 이거는 아이디어가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고 이건 생각할 수 없어요. 이건 상상하면 안 돼요. 이거 상상하면 여러분은 빨리 대학에 가셔야 돼요. 그렇죠? 대학이 아니라 빨리 교수님 만나서 천재성을 인정받고 좋죠. 이쪽은 이제 해볼만 하죠. 어느 정도는 식을 막 변형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나왔어. 오케이. 해볼만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해볼만 하지만 여기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식은 완전히 달라져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만 조금 더 하고 수업을 이거 수업하는 내용 좀 줄여봅시다. 1663번 기본 문제니까 하나 푸세요. 이거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일 수도 있어서 1663번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이제 선생님하고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은 여러분 풀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중간 중간 나타날 수는 있지만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그냥 해주는 김에 확 해주고 싶어서 한 거니까 아마 다른 반은 이 수업 안 할 것 같아요.